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던,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기다렸던 기업은행 채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은행들이 채용 공고를 띄우기는 했으나 워낙 채용 인원도 적고 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서류에서 굉장히 많이 합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기업은행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저희 기대와 다르게 또 기업은행 역시 이번에 채용 인원이 많지 않아 많은 은진생 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복잡한 사태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년도 하반기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할 텐데요. 직무기술서와 1, 2번을 1강에 그리고 3, 4, 5번을 2강에 다루고 5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실 5번에는 실제 은행 현직자가 바라본 5번 문항에 대한 견해도 같이 포함을 해두었으니 여러분 보시고 꼭 넘어가셔서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무 관련 교육 경험 기술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똑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금융 전문 분야, 글로벌 지원자 이런 식으로 또 분야를 조금 나눴기 때문에 이쪽 지원자분들은 여러분이 여기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3000바이트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양식이 아닙니다. 밑에서 양식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쓰셔도, 양식은 어떻게 풀어나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이 여기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 그리고 바이트를 얼마나 다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하셨던 일 구체화하셔서 직무기술서 3000바이트는 웬만하면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서의 기술안, 업무 경력 및 실적, 그리고 이 활동 교육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숫자도 활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땡땡 활동,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셨던 일 그냥 줄글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역할, 업무, 성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 두 개를 융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A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런 거 했어요. B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거 했어요. 라고 작성하신 분, 이분도 합격하셨고요. 제가 A 활동을 했는데요. 이 활동은 어떤 기간 동안 했고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번 문항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나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인생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두 문장을 이렇게 나눠서 1000바이트씩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혹시 2020년 상반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던 분이라면 어떤 문항 활용하면 좋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실패에 관한 거 했었었죠. 지난 상반기에. 그리고 4번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공익에 기여했던 경험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경험을 갖고 오셔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원래 성장 환경을 통해서 이런 목표, 인생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새로운 현재 목표를 갖게 됐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크게 공 들이시거나 시간 쓰시지 마시고 저희 필기 준비해야 되잖아요. 넘어가셔서 2번, 4번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쓰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 외에 또 갖고 계신 경험을 갖고 계시면 이 경험을 통해 느꼈던 인생 목표를 일단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거는 좀 여러 고객을 찾아가서 설득했던 경험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을 갖고 올 거면 좋아.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인생 목표를 가졌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끌어내서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실패했던 경험, 공헌했던 경험이 뭐 코칭이나 상담이나 과외나 이런 거다 한다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끝까지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고 알게 돼서 내 현재 목표를 끝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흐름을 갖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먼저 나열을 쭉 해주세요. 스스로 해주신 다음에 은행원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목표가 뭔지를 정리해주세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현재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저희 2번, 4번 작성하셨던 분들은 이거 갖고 오셔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현재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거랑 조금 상이한 목표는 어떤 걸 잡을 수 있지? 아, 그럼 내가 이런 걸 했던 경험은 뭐지? 이렇게 역순으로 경험을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이 질문은요, 은행원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은행원이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즉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더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특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직업인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가치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이런 삶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주신 다음에 그거와 상이한 이전에 내가 성장 과정에서 가졌던 목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에서 끝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에서 내가 변화를 만드는 삶으로, 안정적인 것만 꿈꿨던 삶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삶으로, 성장하는 삶에서 사명감을 갖는 삶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생각 안 나면요, 저희 2019 하반기에 이 핵심 가치에 대한 문항이 나왔었죠. 여기에 쓰셨던 경험 갖고 오셔서 얘네랑 연관지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목표가 되었던 경험, 이게 성장 환경의 경험이라고 저희 다 같이 그냥 통칭할게요. 인생 목표 경험, 그리고 현재 목표 경험, 그리고 현재 목표를 위해 내가 실천했던 경험, 현재 목표를 갖고 실천했던 경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가족이 이런 얘기는 좀 제외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이럴 때 힘들었는데 라는 그 삶 자체의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세이처럼 여겨질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굳이 직무 관련한 경험을 꼭 찾으세요 라고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한 경험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근데 문제는 2번에서 직무 관련 장단점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2번에 쓸 경험 소재와 1번에 쓸 경험 소재를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인생 목표와 관련 경험 이슈, 그리고 그 이유, 현재 목표, 이유, 그리고 현재 목표를 설정한 후에 내가 어땠는지, 입행 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갖고 저희 순서 살펴볼게요. 네, 인생 목표, 우리 성장 환경에서 가졌던 목표 얘기부터 500자, 1000바이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내 인생 목표에 따라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혹은 어떠한 환경, 상황, 경험 등에서 어떻게 성장하며 어떠한 인생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성장 환경 두 갈씩 먼저 풀어주시고요. 어떤 경험 당시 어떻게 하며 인생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이런 인생 목표를 이런 경험을 통해 갖게 됐어. 왜냐면 이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서 내가 보면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되니까 어떤 성과를 어떤 인정을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런 인생 목표를 갖자 혹은 이런 가치관을 실천하자 라는 삶을 갖게 됐어. 이러한 인생 목표가 어떠한 점에서 나는 이 인생 목표가 이러이러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목표를 갖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어. 그러면서 난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인생 목표, 왜 이 인생 목표를 갖게 됐는지 경험, 이 인생 목표를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내가 왜 이 인생 목표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목표로 넘어올게요. 어떠한 경험 당시 무엇을 겪으며 뭐라는 현재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이 목표를 갖게 됐다. 왜냐하면은 당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성과를 겪게 되니까 내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내 가치관이 이래야겠다. 내 자세가 이래야겠다 등 새로운 자세를 난 좀 배울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인생 목표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현재 목표를 삶을 산다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 현재 목표를 갖게 됐다. 이에 내가 이런 현재 목표를 갖고 난 후에 그냥 멈춰있던 게 아니라 이 현재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경험도 하면서 현재 목표가 내가 생각했던 그 현재 목표와 부합한 삶을 살아왔어. 이러한 자세, 태도로 입행 후에도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실천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는 행원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2번 문항 살펴볼게요. 제가 앞에서 1번하고 소재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2번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 방식에서의 장단점과 대인관계에서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경험을 또 풀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상반기 1번 문항 작성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냥 여기에 있던 거를 업무 추진 방식 장단점 500자로 갖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1번 문항이 조직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장단점을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갖고 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내용에 쓴 장단점을 대인관계 장단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2020 상반기 작성하신 분은요. 여기에 쓴 거 1000바이트로 갖고 오고요. 1000바이트로 갖고 오고 여기에 썼던 장단점을 연결해서 대인관계 장단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과 개인 성향의 장단점은 달라도 되지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업무에도 묻어나고 대인관계에도 묻어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업무 추진 방식을 꼼꼼함이라고 했다면 대인관계에서 장점은 세심한 관찰력, 세심하게 챙겨준다가 될 수 있고요. 좀 내가 추진력을 단점으로 작성을 했을 때 내가 추진력을 못한다라는 걸 업무 성향의 단점으로 썼다면 이거에 대한 비슷한 대인관계 단점으로는 좀 결정을 잘 못해서 우유부단하다라는 게 대인관계 단점이다라고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 성향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면접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감, 경청, 소통, 친화력 진짜 많은 분들이 작성하시죠. 근데 이 단어를 좀 구체화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10분 중에 8분 이상이 공감, 경청, 소통, 친화력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시니까 실제 면접에서도 대체 그 친화력이 뭔데? 그 친화력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의 질문도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대비하셔서 내가 어떤 소통력을 갖고 있는지 좀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견 조율을 잘한다. 난 소통을 의견 조율을 잘한다 라고 풀어서 내가 대인관계의 장점은 항상 함께 있으면 편하다. 업무 장점은 의견 조율을 잘한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찾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을 통해서 이 인사 담당자들은 은행에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업무를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업무 처리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 장단점을 통해서는 조직 안에서의 여러분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얼마나 잘 적응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볼게요. 저는 꼼꼼하고요. 또 세심하게 사람을 잘 챙겨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작은 부분을 잘 챙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기업은행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답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건 행원에게 필요한 장점을 일단 우선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격이 급하다, 덜렁댄다, 거절을 잘 못한다 이런 단점은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죠?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과 단점, 대인관계 장점과 단점, 사례만 정리해 주시면 이 문항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경험 나열 쭉 해주면 이런 곳에서 근무하며 혹은 항상 어떠한 가치관 아래 어떠한 업무 방식의 장점을 내가 실천했습니다. 나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2가지씩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실제 경험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장점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역할에서 업무를 했더니 어떤 성과와 결과와 상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 내 업무 추진 방식의 장점과 이에 비롯한 사례, 내가 진짜 이 장점을 발휘해서 인정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여기 작성을 해주시고요. 반면 이로 인해 종종 어떠한 단점도 있는 편입니다. 경험 당시에도 내가 단점으로 인해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 단점을 두고 보지 않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고 어떻게 노력한 결과 어떻게 내가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 작성해 주시고 혹시 글자 수 1000바이트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입행 후에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하면서 첫 번째 1000바이트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거 볼게요. 항상 주변에서 뭐라고 불리며 혹은 어떠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며 혹은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이 대인관계의 장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가지씩 해주시고요. 실제 경험 당시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어떠한 장점을 발휘해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 혹은 이런 칭찬을 받았었어 비유를 들었었어 상대에게 도움을 줬었어 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 갖고 있는 장점과 사례 풀어주시고요. 이런 장점으로 인해 종종 어떠할 때도 있는데 경험 당시에도 내가 그 사실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남을 나는 배려하고자 혹은 내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일인데 이런 단점이 됐어요. 이런 단점이 된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점을 배우고 극복해서 이건 역시 극복할 수 있었어. 입행 후에도 내가 이렇게 조직에 잘 어울릴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에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다음 강의에서 실제 은행원이 본 5번 문항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